He would weaponize the Department of Justice against his political enemies. I probably took a bullet to the head because of things that they say about me. She hates Israel. At the same time, she hates the Arab population.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dictators, wants to be a dictator on day one, according to himself. 미국 대선이 이제 50일 정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 이벤트가 열렸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문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오늘 특별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죠. 루거 센터의 폴공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SBS 뉴스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DC 코너에서 워싱턴 정치 1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25년 이상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일을 실제 하신 거잖아요. 미 상원 의원 3분을 모셨고 대표적인 게 국방장관은 척 헤이글도 있고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도 보좌했습니다. 선거는 6개 주에 7개 선거에 제가 뛰고 그중 경합주인 미시간주 같은 주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내밀한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누가 잘한 것 같으세요? 해리스, 트럼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해리스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왔고 전략을 진짜 너무 잘 활용한 것 같고 그거에 이제 트럼프는 넘어가고 그게 먹힌 거죠. 해리스가 저도 봤는데 첫 등장부터 좀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워낙 키 차이가 꽤 나거든요. 거의 25cm 이상 키 차이가 나가지고 트럼프 쪽에서는 그걸 악수하는 장면을 원했고 카멀라 해리스 쪽은 그걸 피했는데 그 합의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멀라가 트럼프 쪽으로 가가지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좀 인상에 남았고 또 트럼프가 그 당황하는 모습도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원했던 그림이지만 안 하기로 했는데 해리스가 돌발적으로 한 거네요. 네, 첫 전략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실은 전략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연설에 강한 후보는 아니야. 한 방의 연설은 없어. 그렇지만 검사로서 누구를 예리하게 추궁을 잘해.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했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도 했고 법정에 나서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케이스들은 맡으니까요. 거의 검사처럼 진행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거의 배심원처럼 생각하고 ABC 뉴스 진행자들은 판사로 여기고 트럼프 후보는 거의 피고인처럼 상대를 하는 게 좀 인상에 남았어요. 검사 출신으로서 그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통은 변호사는 그냥 꼭 참고 판사 앞에서 꼭 참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피고인을 공격할 수 있고 피고인한테 마이크를 주는 그런 사례잖아요. 뉴욕타임스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게요. 전체적으로 말한 시간은 트럼프가 조금 더 길죠. 43분으로. 근데 해리스는 공격이 17분 25초로 5분 정도나 더 길었더라고요. 4분 정도. 바이든 때는 어땠는지 봤더니 바이든 때는 거꾸로죠. 바이든은 수세적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공격을 했다는 거네요. 근데 현직인 사람이 보통 공격을 받는데 대신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공격을 했다라는 취재죠. 조금 이례적이다. 방어해야 될 사람이 공격했다. 네.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토론에서는 현직인 부통령이 공격을 했다. 그게 헤드라인 할 만하죠. 항상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좀 약 올리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공격하는 멘트. 근데 트럼프는 약 올림을 당하고 분노를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트럼프 일기 때 수석하고 측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자서전을 쓰면서 공격을 한 그런 것도 몇 번 언급했고 부통령을 거의 4년 했잖아요. 내가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기빈들하고 만나면은 너 같은 존재를 되게 존경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해. 너를 우습게 봐. 트럼프는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이제 빅터 오반 헝가리의 총리부터 자기를 지지한다. 자기를 존경한다. And I'm going to tell you that I have traveled the world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orld leaders are laughing at Donald Trump. Look, Viktor Orban said it. He said the most respected, most feared person is Donald Trump. 푸틴 관련 하나가 인상에 남는 게 영어로는 eat your lunch라는 말을 했거든요. And what you think is a friendship with what is known to be a dictator who would eat you for lunch.
푸틴이 트럼프를 갖고 논다. 그것도 이제 감당을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런 공격을 라인들을 쓰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전략이 좀 있었나요? 12개의 질문들이었는데 그게 맞춰 트럼프도 준비돼 있었는데 해리스의 약 올리는 공격 때문에 좀 집중을 못하고 준비한 멘트들을 제대로 전달 못한 걸로 느꼈어요. 저는. 트럼프는 그래도 꾸준히 무슨 말을 해도 불법 이민 그걸로 항상 모든 대답을 끝내는 그런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일 화제가 됐던 멘트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개 먹는다. 네. 이게 거의 지금 밈처럼 희화화돼가지고 돌던데.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며칠 전에 트위터 X의 음모론이었는데 물론 매체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알아보니 그러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아예 그냥 사실은 만들던 저기 트럼프가 공격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해리스 표정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트럼프가 이번에 좀 잘한 거는 없나요? 가자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그 전쟁에 관련 하말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그게 되게 공격 라인에 좀 인상에 남았던 멘트였거든요. 그 다음 문장에는 아랍 사람들도 미워한다. She hates Israel. At the same time, in her own way, she hates the Arab population. 첫 번째는 진짜 뭐 미국의 유대인표 그런 걸 생각해서 한 발언이고 아랍계를 미워한다는 또 그 멘트는 아마 아랍계가 많은 종합주의 미시간을 생각하면서 말한 건데 그 두 발언을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둘 다 싫은 사람은 보통 없죠. 네, 한쪽을 미워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돈 막내딸 티ffany 트럼프의 시아버지가 레바논계 저기 사업가인데 그분이 요즘 아랍계 표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안 찍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I'm speaking. If you don't mind letting me finish, we can then have a conversation. Okay? Please. Okay. 이거 오늘 트럼프가 따라했어요 한번. Run the police. In Minnesota, she went ou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트럼프가 여성 정치인하고 토론 준비 과정에 제일 걱정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man explaining을 줄여가지고 mansplaining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끊고 내가 설명할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2020년 부통령 토론 때 많은 점수를 땄거든요. 특별히 여성표를 향한 건데 트럼프는 그거를 마이크 펜스가 2024년 전에 겪는 걸 보고 이번에는 나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토론 준비를 했답니다. 함의가 있는 거군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많이 겪는 거지만 그게 이제 여성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당신에게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했던 게 그런 맥락인 거죠. 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예요. 꼭 하고 싶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번 써먹긴 써먹었네요. 아니 트럼프는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룰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차분하고 좀 준비된 지도자 같은 느낌을 주면 점수를 땄는데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는 처음부터 이기는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2분을 제공하는데 바이든은 2분을 못 채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산이 있었겠죠.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는 준비 와 있었고 2분 다 채우고 2분 이상 발언한 것도 많고 트럼프가 그래서 감정의 그 기복을 느끼지 않는 게 되게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참모진들도 그런 걸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안 먹겠죠. 다문해 준 게 카말라의 정책만 저기 집중하면 이긴다. 개인 욕하고 비판하고 뭐 음모론 신경 쓰지 말고 정책에만 집중해라. 2020년 민주당 경선만 해도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자기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 개인 보험, 뭐 프라이빗 인슈런스 그런 게 많은데 이제는 이거를 모든 걸 정부한테 넘겨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받아주기 힘든 되게 진보적인 정책이거든요.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장 변화를 좀 강조하라는 코칭을 받았을 겁니다. 질문 중 네 번째 질문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트럼프도 그거 가지고 진짜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집중을 못 하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저는 트럼프한테 뭐 조언하고 자문해주는 사람은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도 잘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트럼프 생각은 정책만 포커스를 맞추면 재미없는 후보가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너네들이 뭘 아냐. 나는 이겨봤다. 이겨봤죠. 뭐 힐러리를 제쳐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라는 태도죠. 카말라 해리스 선대본부의 제일 고참인 분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어요. 저도 좀 그 발언 듣고 좀 놀랐는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3번째 대선이다. 대선 토론으로는 7번째다. 반면 해리스는 대선 토론은 이거 처음이다. 어느 정도 못해도 잘 받아줘라. 연습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치를 좀 낮췄어요. 나 공부 안 했어. 근데 성적이 높게 나오면 와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CNN 저번에 바이든 트럼프 때는 그런 팩트 체크 전혀 없이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조금 비난도 받았던 걸로 아는데 팩트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개를 먹었다. 그거 진짜입니까? 내가 확인해보니까 아니던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yes or no로 대답하세요 라고 좀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보이고 해서 Just a yes or no, you still do not have a plan. I have concepts of a plan. I'm not president right now. 트럼프가 근데 1대3으로 싸웠다. ABC 뉴스의 간판 앵커랑 그 차석 앵커랑 싸웠다는 말이겠죠. 토론 전에 좀 트럼프는 문제를 삼은 게 ABC하고 ABC 뉴스는 디즈니 회사의 계열이거든요. 근데 디즈니의 공동 회장이 데이나 월든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거의 30년 가까운 베프인 관계고 너무 오랫동안 알던 친구고 정치 자금도 많이 조달하고 그분의 할리우드에 있는 저택에서도 정치 자금 펀레이저도 호스트하고 그런 관계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공격화했죠. 무기로.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가 바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CNN이 진짜 빨리 했더라고요. 63% 대 37%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 이거죠. 평가는 평가고요. 82%가 안 바꾸겠다. 나는 후보를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4%만 마음을 바꿨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합주에 있는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닌 사람들. 센터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니까 극소수죠. 4%도 사실 박빙이면은 엄청 의미가 큰 숫자이죠. 몇백, 몇천 표로 한 주에서 이긴다? 그러면 4%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작게 보이지만 51대 49면은 진짜 큰 숫자죠.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긴 게 몇만 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큰 숫자죠. 뉴욕타임스 시에나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7개의 선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트럼프의 지지도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보통 1, 2% 가지고는 되게 받아주기가 힘든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오차 범위를 넘어야지 거의 3% 이상을 받아야지 좀 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태도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카말라 해리스 허니문은 끝났구나. 싸움이 시작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아직도 오차범위 박스에 갇혀있다. 아니 근데 8월 달 여론조사 봐도 카말라 해리스가 아무리 허니문을 겪고 있어도 약한 후보라는 게 보였거든요. 몇 개 경합주, 뭐 아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주에서 주지사든 상원의원든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15점 차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공화당 후보들을. 그 대신 카말라는 2, 3점 차로 이기는 걸 보니까 역시 약하구나. 그 밑에 있는 저기 하원 상원 선거 후보들은 그렇게 쉽게 이기고 있는데 카말라는 겨우 이기고 있다는 게 좀 약한 후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에서 잘하긴 했지만 뭔가 더 큰 한방 더 센 무언가 폭발적인 반응 이걸 일으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위험하다. 해리스가 어떻게 하든 이 격차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죠. 그래서 다음 주 연준 금리 인하 그런 발표들은 해리스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예전하고 달리 이제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지난 2020년 대선만 해도 미국인 70%가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대선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시나리오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투표를 9월 초 중간부터 하니까요. 예, 그런 옥토버 서프라이즈 큰 변수를 볼 수 없죠. 10월에 실업률, 9월, 10월에 뭐 물가 상승 지표, 기름값 그런 게 사실 유권자한테는 잘 이해하기 쉬운 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두 캠프에서는 지켜보겠죠.